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인터넷 속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 사연도 보내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평소 워낙 사연 박스를 좋아하는지라 이쪽으로 제 이야기를 보내보려 합니다. 정말 양심 없이 파렴치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제 전 남편에 대한 사연이고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라도 이야기하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훌훌 털어보려고 해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지금 생각해보자면 저는 또래보다 많이 여유있게 자랐던 것 같아요. 사업하고 계시던 아빠, 그리고 집에서 아빠를 도우시던 엄마.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지만 안주하지 않고 알바를 어릴 적부터 했고요. 여유가 있는 집의 아이치고는 굉장히 자립적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다 해내려고 하고 20살부터 바로 자취를 시작했었으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아빠하고 사이가 많이 틀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였다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 예전부터 쭉 쌓아왔던 게 터졌던 것 같아요. 아빠는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받길 원하셨고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요.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빠께서 강경책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쓰셨죠. 그런 이유들로 전 지쳐가고 있었고 20대 중반쯤 되어서 저는 아빠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죠. 아빠께서 손찌검도 하셨고 어쨌든 이후로는 엄마와만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서로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었던지라 돈도 넉넉하게 있었던 상태였는데 남편은 아니었고요. 서로 알아가고 있던 그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은 어디 쪽이야? 강남역이랬나? 강남역 쪽에 있어. 여기랑은 멀지 않고 그 위치 대충 말하면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저에게 남편은 다니던 직장의 주소를 말했고 그 회사가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걸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잘해주셔? 많이 좋으셔. 직원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뭐 이런 대표님 찾기 힘들지. 그렇구나.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다. 그런 것도 복이야 다. 남편은 사장님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멈추지 않고 했고 저는 그래도 나름 뿌듯했어요. 아빠의 소식을 듣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계신 걸 보니 회사도 잘 되어가고 있나 보다 생각했죠.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었지만 그 분야의 회사 중 강남에 있는 회사들은 몇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다만 저는 굳이 그 대표님이 제 아빠라는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저희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남편에게는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만 언급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설마 보지 못한 장인어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라는 건 아예 생각지도 못했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아빠를 부르는 게 맞다 생각하여 여쭤보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에게 아직까지 마음을 닫고 계신 터라 작게 가족들만 모인 채로 저는 엄마만 모셔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남편의 회사, 다시 말하면 저희 아빠 회사에도 청첩장을 돌리지 않아서 아빠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평범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거쳤고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고 예쁜 딸을 얻었고요. 엄청나게 잘해주진 않지만 부족함은 없는 남편이었어요. 서로 서툰 점은 고쳐갔고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근데 나 몸이 좀 안 좋다 요새. 몸이 안 좋다고? 왜?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독감 걸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새 나 얼굴 좀 노랗지 않아? 회사 사람들이 다 나보고 노랗다고 황달기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오빠 얼굴을 오래 볼 때가 없었네. 평일에는 각자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도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빴어. 미안해. 이리 와봐. 얼굴 보니 그렇게 노랗진 않은데 황달기가 이렇게 생겼다 안 생겼다 할 수도 있는 건가? 아닌가? 조금 노란가? 그리고 요새 계속 피곤해.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젠 눈까지도 좀 노랗더라고. 심각하게 뭐 병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럴 게 뭐가 있어. 뭐 코로나 증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새 오빠 무슨 새 프로젝트 들어갔다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주말에 좀 쉬고 그래. 내가 마사지 예약도 해줄게. 그래, 뭐 별일 있겠어.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레 겁먹었지 뭐야. 에고 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야. 살아갈수록 느껴. 근데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나? 나도 잘 때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자고만 싶다고. 남편은 저에게 요즘 좀 몸이 이상하다며 이런저런 증상을 말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말하길 아침마다 황달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정말 그렇게 보이냐고 묻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괜찮아 보여서 아무렇지 않게 넘겼는데 저도 많이 신경 쓰이긴 했어요. 집안의 가장이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즈음 주말에 시댁에 들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살짝 남편의 얼굴이 안 좋은 걸 보게 되었고요. 오빠, 오늘은 얼굴이 좀 안 좋다. 어제 일이 피곤했어? 아니, 어제는 괜찮았는데. 왜? 그 회사 사람들이 노랗다고 한 거 나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오늘 오빠 얼굴 보니까 좀 많이 노랗네.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빠 어디 몸이 안 좋나 진짜? 그래? 뭐 별거 아닐 것 같긴 한데. 요새 더 느껴지는 증상 같은 건 없어? 새로 생겼거나 하는 거. 참. 요새 이빨 닦을 때 자꾸 피가 나. 잇몸이 좀 약해졌나? 오빠, 그럼 안 되겠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같이 병원 좀 가보자. 그래, 가보자 그럼.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 댁에 도착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남편을 보며 별일이 없냐고 물으셨어요. 어머님은 동네에서 아들을 지독히 아끼는 것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아들, 별일 없어? 요새 꿈이 자꾸 뒤숭숭해. 아랫니가 빠지질 않나. 자꾸 너가 나와서 울지를 않나. 살짝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회사 일이 힘들어? 아니요, 요새 뭐 별일 없어요. 그냥 몸이 좀 지친 것 같아서 병원이나 가보려고요. 몸 괜찮다 하면 수액이라도 놔달라고 하죠 뭐. 뭐? 왜?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아니 어떻게 안 좋은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사람들이 노랗다고 하던데. 어머나, 어쩐지 내가 그렇다 했어. 눈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아니 어쩌면 좋아. 아니 주연아, 얘 이렇게 노랗게 될 때까지 뭘 한 거냐? 마누라가 그거 하나도 몰라봐? 오빠가 요새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저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태까지는 제가 아침에는 거의 얼굴 볼 새도 없었고 서로 바쁘다 보니 잘 못 챙겼던 것 같아요. 매일 보는 얼굴이라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해요. 그래도 내일 병원 같이 가보려고요. 아니, 난 참 이해가 안 간다, 주연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패이고 말라가는데 그걸 몰라봤단 말이야? 돈에 눈이 멀고 하면 뭐하니? 너 딸 아빠 없는 애 만들래?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니만 처음부터 무슨 요란스럽게 스몰 웨딩을 한다나 뭐라다. 우리 아들이 다 맞춰줬으면 최소한의 것은 서로 챙겨야 할 거 아니냐. 무슨 병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죄송해요. 내일 병원 가보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피곤해서 살짝 부은 거 가지고. 내일 피검사도 다 하고 할 테니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병 걸려도 어차피 다 살아요.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내일 무조건 연락하거라. 알았지? 결과 나오자마자 연락하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의 증상 이야기를 듣더니 노발대발하셨고 저에게도 많은 책임을 돌리셨어요. 혹시나 큰 병 있으면 어떡하냐고 크게 염려하셨고요. 저는 아들이 아프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 다음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저런 증상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더 자세한 검사를 권유하셨고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여태까지 어떻게 버티셨어요? 보니 급성 간부전입니다. 간 기능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뜻하죠. 눈에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피곤하기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쭉 훑어보니 만성은 아닌 것 같고 6개월 이내에 진행된 급성이라 빠르게 간 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남편이 급성 간부전이라고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요? 아니, 왜요? 급성 간부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식습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음주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너무 다양해서 사실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급성 간부전이라고 해서 모두 간 이식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남편분께서는 지금 간을 이식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한 달은 넘지 않게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급성 간부전이라뇨. 뉴스나 다큐에서만 많이 봤던 것인데 갑자기 제 남편이 간을 이식받아야 한다뇨. 눈앞이 깜깜했어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우리 딸 생각도 너무 났고요. 우선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간 이식 검사를 받는 것을 권유하셨어요.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제일 빠른 방법이기도 해서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민 없이 당연하다는 듯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바로 입원을 했어요. 간단한 치료 정도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남편은 이 소식을 어머님께 알렸고 어머님은 버선발로 뛰쳐오셔서는 병원을 울음바다로 만드셨죠. 너무 많이 놀라셨나 봐요. 저에게도 한참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간 이식을 해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아들 어떡해. 아니,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외동아들 내가 얼마나 귀하게 내 뱃속에 품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 거냐고. 엄마 괜찮아요. 공여자도 찾아본다고 했어요. 간 이식 그거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그 무당 말을 헛수로 들었으면 안 되는 건데. 너랑 주연이랑 결혼했을 때 내가 아주 용한 무당집에 궁합을 보러 갔었는데 그 무당이 뭐라는지 아니? 주연이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일찍 죽는다고 했어. 절대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뜯어 말리고 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절대 마음이 바뀔 것 같지도 않더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여태까지 봐온 건데 이 엄마를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해? 이 엄마가 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해? 엄마 그만하세요.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 우리 아들 어떻게 되면 알아서 해. 내가 너 끝까지 따라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괴롭힐 거야. 너 일부러 우리 아들 병원에 안 데리고 왔지?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들떠도 안 본 거지? 뭐 보험 사기라도 친 거야? 생명보험 새로 든 거 있어? 어떻게 마누라가 이 상황을 모를 수가 있냐고? 못돼 먹은 것. 어머님 무슨 보험 사기예요. 새로 보험 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간이 나빠지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황달기는 이미 제가 신경을 못 쓴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몸 안 좋다고 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 데리고 왔다뇨. 어머님의 소중한 아들이지만 제 딸의 아빠이고 제 남편이기도 한걸요. 아무튼 어떻게 되기만 해봐. 내 가만 안 둘 테니. 어머님은 오셔서 저에게 정말 말 그대로 악담을 퍼부었어요. 제가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느니 일부러 남편을 죽이려고 한 아내로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평소에 부딪힐 일이 많이 없어서 어머님의 저런 모습을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날에서야 저는 어머님의 본 모습을 봤네요. 그렇게 머지않아서 제 검사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결과는 일치였어요. 다행이었죠. 제 간을 남편에게 줄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아내분께서 남편분께 간을 주실 수 있네요. 따로 공여자를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병실로 돌아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주연아, 어떻게 됐어? 나한테 간 줄 수 있대? 뭐래? 그래, 말 좀 해봐라. 그 맞는 게 쉬운 게 아니라던데 너 간 갖고 되겠니? 새로 공여자를 또 찾아야지. 아이고 머리 아파. 맞는데요. 제 간 줄 수 있대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을 다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너 선택에 맡길게 주연아. 공여자는 찾으면 되지. 강요하지 않아. 너 간인데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순 없는 거잖아. 물론 주면 간단한 얘기지만. 그걸 뭘 허락을 받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주연아, 먹고 싶은 건 없니? 주기 싫고 그래도 어쩌겠니 부부인데. 일단 딸도 있고 한데 살아야 하지 않겠니? 평생 함께하기로 한 남편인데 일단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어? 우리 주연이 저번에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 워낙 큰일을 겪고 하니 이 엄마 마음이 너무 놀래서 그렇게 말이 헛나왔다. 아우 생명보험은 무슨? 우리 주연이가 우리 아들 생명을 살려주는 은인인데 말이야. 딱 이렇게 우리 주연이가 우리 아들 살려줘봐라. 평생 우리 아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한테 감사하고 살겠니? 그렇게 하도록 해. 어? 네, 그래야죠. 주연아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평생 잘할게. 시어머니가 저를 달래면서 하는 말은 사실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저는 그냥 제 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빠 없는 딸은 죽어도 만들고 싶지 않았고 혼자 다 감당해낼 자신도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저는 꾸준히 건강관리도 하고 검사도 계속 받고 있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 날짜도 급하게 잡히게 되었고 그동안 시어머니는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고맙다면서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아이는 따로 없으셨고 형님과 알콩달콩 잘 살고 계셨어요. 그렇게 그 주 주말도 어머님께서는 저를 불러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고 오랜만에 아주버님과 형님도 뵐 수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웠는데 형님은 뭔가 계속 우물쭈물 하시면서 불편하신 표정이 역력했고 뭔가 저를 계속 보시는 것 같아서 나가면서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계속 저를 달래고 계셨고요. 어머님, 저 가볼게요. 그래. 난 요새 우리 주연이 관상이 너무 좋고 예쁘게 바뀐 것 같아. 이것만 하면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우리 주연이 주마. 너무 고마워. 잘 가.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나왔는데 갑자기 형님이 1층에서 헤어지기 전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동서, 나 할 말이 좀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돼? 네, 그럼요. 말씀하세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고 남편 집에 보낼 테니 잠깐 우리 카페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사뭇 진지한 형님의 모습에 저는 어색했지만 카페로 함께 갔고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죠. 동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세요, 오늘따라. 그냥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서방님, 간이식 해주기로 했다며? 서방님이 많이 고마워하겠어. 그치? 어머님도 잘해주시고. 뭐 그렇죠. 남편은 그렇다 치는데 이제 어머님은 급하시겠죠. 아들 살려야겠으니까. 동서, 놀라지 말고 들어. 내 동생 같아서 얘기해주는데 서방님이 바람 피고 있어. 네? 그게 무슨... 제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번에 우연히 어머님 댁에 들린 일이 있었어. 뭐 좀 갖다 드리려고. 근데 차를 대고 올라가려는데 어머님하고 서방님이 아파트 앞에 서 계시더라.
그 옆에 어떤 여자도 서 있었고 되게 어려 보였어. 많지는 않아 보였고 이상하다 싶어서 들키지 않게 가깝게 갔거든. 근데 말하는 게 거의 새 며느리나 다름없더라. 집을 어떻게 하고 결혼식을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더라고. 아,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서 난 내가 착각한 건가 하고 남편한테 떠봤어. 서방님 여자 있으면 정말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근데 내 남편은 또 모른다고 하더라.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을 해주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그렇게 넘겨야 하나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동서가 간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지 이제 눈에 뻔히 보이고 그래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시어머니 차에다가 도청장치를 해놨어. 명확하게 증거라도 잡으면 나중에 동서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둘 어머님 밑에서 같이 버텼던 정이 있잖아. 이게 그 파일이야. 집 가서 들어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형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데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이렇게 저 신경 써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 다치지 않게 큰맘 먹고 봐야겠네요. 형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요. 집에 가서 그 파일을 열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만 적어볼게요. 예, 그래서 주연이가 간을 주고 나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지수랑 바로 결혼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해야죠. 엄마, 지수 집 부자인 거 몰라요? 아빠랑 연 끊고 사는 주연이네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요. 지수랑 결혼만 하면 저 제 건물이 생길지도 몰라요. 의사한테 물어보니 간이식 수술 회복 잘하고 관리 잘하면 온전히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하고 좀만 지나서 상견례 잡아. 지수 너 결혼한 것도 다 알고 하는데 기다려주는 여자 흔치 않다. 알지? 네, 엄마 알죠. 진짜 요새 주연이 비위 맞춰주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간이식 받자마자 그냥 헤어져야지. 요새는 제 마음이 아예 지수한테로 간 건지 주연이 뒷모습도 보기가 싫더라니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나도 너 살려준다고 하는 애니까 그냥 이악 물고 참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너가 마음이 떴다고 하는데 굳이 옆에 두고 싶진 않다. 그리고 지수가 훨씬 더 잘 산다며. 나도 호강 좀 노려보자고. 이번에 우리 첫째도 여자 좀 좋은 애 생긴 것 같던데 거긴 뭐 애가 없어서 간단히 끝나긴 하겠다. 곧 이혼할 거라고 하던데. 그래요? 형도 그렇대요? 우리 이제 부잣집 되겠네. 돈으로 누릴 일만 남으셨네요, 엄마. 남편은 지수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그 여자도 남편이 결혼을 한 유부남에 딸까지 있는 것을 알고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남편도 저와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고요. 저한테 간을 받고 나서 바로 헤어져야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던지 그렇게 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끝에 언급된 아주버님의 이야기도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형님은 이 얘기를 모두 들었겠다라고 생각했고 이혼하려던 참에 저까지 살려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복수를 하고 싶어졌어요. 바로 흥신소를 고용했고 머지않아서 바로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흥신소입니다. 통화되시죠? 네, 말씀하세요. 남편분 정말 증거가 넘쳐나서 뭐부터 드려야 할지 모를 지경이에요. 메신저 아이디 비밀번호도 아시고 계셔서 다행히 모든 내용까지 증거 다 잡을 수 있었고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지수라는 상간녀하고 만나더라고요. 저녁은 거의 그 여자랑 먹었고요.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했을 때마다 그 여자랑 놀러 간 거였어요. 그 여자 SNS도 찾아내서 바로 사진도 증거로 모아뒀고요. 또 그 시어머니 분이랑 남편분이랑 밥 먹는 옆 테이블에 앉아서 녹음한 것도 있는데 그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갖고 싶은지 사모님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메일 보시면 될 거예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끝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하고 상간녀의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죠. 이제 복수를 할 때라고요. 간까지 준 저를 감히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모두 뺏고 이혼을 하려고 했다뇨?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그 상간녀하고 놀러 갔었던 거라뇨? 한참 동안 머리를 부여잡고 생각하다가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생에 현명한 조언이 필요할 때 저는 항상 엄마를 찾았죠.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니 엄마는 정말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험한 말도 하셨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하시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걔 회사 사장이 너 아빠인 거 모르고 있지? 모르지. 내가 굳이 말하진 않았으니. 그래, 잘했어. 너 입 무거운 게 이렇게 도움이 될 때가 있네. 검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마무리야. 수술도 내일 모레야. 그럼 너 수술할 것처럼 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수술하기 직전까지 가. 알겠어?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 그렇게 저는 엄마 말대로 수술하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끝까지 가식적으로 저에게 대했고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 통에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주연아, 우리 내일 수술이네. 진짜 고마워. 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건 너와 결혼한 거야. 우리 앞으로 우리 딸하고 꽃길만 걷자.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명품 가방도 쥐어주더군요. 다 필요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날 수술날이 되었고 수술 전 갑자기 어떤 여자가 찾아와 남편을 찾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상간녀였어요. 수술날이라고 모인 어머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의 놀라는 모습을 보니 저 여자가 찾아오는 건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 같았어요. 저와 형님은 눈이 마주치고는 상황 파악이 되었고요. 아니, 지수 씨가 여기 어떻게... 회사 사람들 대표로 찾아왔어요. 오늘 수술하신다고 들었는데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다른 분들이 다 일이 바빠서 제가 그냥 온다고 했어요. 아, 네. 여기 제 와이프예요. 저희 형이랑 어머니도. 아, 저쪽은 형수님이고. 아, 간 주시는 분? 반갑습니다. 전 남편분 회사 동료예요.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쾅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저희 엄마, 화가 나서 얼굴이 발그레 상기되어 있는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뒤에 들어오는 저 등치 큰 아저씨, 어렸을 적 슈퍼맨으로 알고 있었던 그 아저씨, 어린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던 사람, 바로 제 아빠였어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 저희 아빠를 바라봤고 달려가서 인사를 90도로 하더군요.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아니, 대표님 여기 어쩐 일로... 정말 면목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뇨. 아이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아껴주신다는 대표님 아니세요? 병원까지 친히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저희 아빠는 상간녀를 보면서 입을 떼었어요. 참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아가씨, 아가씨는 어디 부서 누구예요? 회사 대표로 보냈다면서요. 내가 대표인데? 아, 그게 예전에 일을 했던... 참나, 예전에? 내가 일했던 직원들 다 기억하고 면접도 내가 다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대표하려면 이 머리, 기억력이 좋아야 하거든. 무슨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여보, 그만해요. 그러자 남편은 입을 떡 벌어진 채로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지금 대표님을 여보라고... 맞는데 내 남편? 왜? 몰랐나? 우리 주연이 결혼식 때도 안 와서 아빠 없이 잘한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사람을 대놓고 무시를 한 건가? 저 여자가 너 상간녀야? 네 딸, 네 부인도 버리고 갈 만큼 그렇게 좋디? 인간은 인간같이 굴어야지, 어? 엄마 됐어. 화만 나니까 그만해요.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도 딸 복수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내 대표님이라는 거잖아. 이제 내가 왜 자네 대표야? 이제 회사 못 나올 텐데.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만.
그렇게 사는 거 하늘에 부끄럽지도 않나? 나는 자네 같은 사원이 내 회사에 있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부끄럽네. 내가 이렇게 보는 눈이 없었나 싶고 회사에서도 평판이 별로더만 여자 직원마다 다 찔러보고 다녔다며 유부남에다 딸까지 있는 애 아빠가 그러면 쓰나? 대표님, 그게 아니라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아니, 주연아, 그게 아니고. 뭔 오해? 너 똑바로 말해. 무슨 오해? 증거 나 다 있어. 들을래 같이? 너 나 꼴도 보기 싫다며. 그냥 간만 받고 빨리 헤어지고 싶다며. 그리고 뭐? 내 집까지 가고 싶어서 날 유책 배우자로 누명을 씌운다. 참,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 간은 왜 가져가니? 그리고 너, 상간녀 너는 무슨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어? 뻔뻔하게 회사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 간 주기로 했던 분이라고? 아니? 이제 간 주기로 했던 분이 아니네. 아, 뭐해? 너도 검사받아. 너가 간 주든지 해. 나는 이제 못 주니까. 남편이어서 한때는 사랑했던 너가 더 악화되기를 기다렸어. 더 지체돼서 받을 간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빌고 또 빌었어. 어떻게 우리 딸을 보고 그렇게 할 수가. 내가 잘못했어, 주연아.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실수했어. 조강지처를 두고 이렇게 일을 벌였으면 안 되는데 그냥 미친 척하고 나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지금 간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떡해. 나 얼굴 노란 거 안 보여? 급성이라서 당장 간을 안 받으면 또 지체될 텐데. 우리 딸 아빠 없는 딸 만들어도 좋아? 어차피 아빠 없는 딸 할 거야. 너가 죽든 살든. 이게 무슨 실수야? 매일매일 쟤 만나고 좋아 죽고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같이 여행 다니고. 그게 실수니? 그게 실수야? 니네 엄마 호강시켜드린다며. 그럼 빨리 뭐라도 해야겠네. 니네 엄마 인생 망치지 말고. 아이고, 정말 잘못했다, 주연아. 사돈 어른도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아들 대표님이라면서요? 저희 아들이 뭘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아들 죽고 사는 문제라서 일단 간을 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책임지고 아들을 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혼하셔도 좋습니다. 간만 어떻게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우리 딸한테 하셔야지. 우리 딸하고 서로 오해가 있어서 연락은 안 하고 있었지만 와이프한테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를 가만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간 못 드리고요. 제 딸 제가 키우고요. 이혼할 거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사진까지 있고 어머님하고 당신 목소리까지 들어간 음성 파일도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일을 어째? 일단 사는 게 먼저니까 어떻게 잘 이겨내보세요. 그러자 갑자기 뒤에서 형님이 앞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여기서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저도 이혼할래요. 음성 파일 들어보니 뭐 제 남편도 여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참고 사람 써서 찾았는데 참나 대놓고 데이트를 하고 다니던데 저 증거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홈캠도 달아서 증거가 넘쳐나요. 우리 동서처럼 우리 신혼집도 제 거니까 제가 가져갈게요. 이혼 소송하고 저도 똑같이 상간녀 소송도 할래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아들 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요. 새로운 며느리 둘한테 호강받으시면 되겠네. 그러자 아주버님이 사색이 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야. 아니 정말 그냥 오해야. 회사 동료라고. 넌 회사 동료랑 집에서 껴안고 데이트하니? 넌 회사 동료랑 같이 놀러 다니고 호텔 다니니? 어머님, 자식 농사 완전히 망쳐버리셨네요. 둘 다 이혼남이라니. 그것도 바람나서 쫓겨나다니요. 아니,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들 잘못 키운 내 죄다. 난 그냥 우리 아들들이 바람난 줄은 몰랐고 그냥 금방 너희에게 돌아오겠거니 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겠니? 우리 다시 돌아가자꾸나. 뭘 돌아가긴 돌아가야, 아줌마. 당신도 나 꼴 보기 싫다고 간 받고 빨리 헤어지라고 했잖아요. 아, 맞다. 그리고 저 상간녀 지수. 당신 내가 뒷조사 좀 해보니까 완전 사기꾼이던데? 아줌마도 저 여자 사기꾼인 거 알고 있었어요?
전과 산범이던데? 알고 있었나 몰라? 뭐라고? 너가 사기꾼이라고? 너 무슨 사업한다고 무조건 몇 배 불러준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한 돈도 있잖냐? 아니, 그 돈은 어디로 사기였어? 그건 몰라요. 나도 어디로 갔는지. 그건 둘째치고. 저기 언니, 주연 언니 맞죠? 저 상간녀 소송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갚을 여유가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만 그냥 봐주세요. 제발요. 아니,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니. 우리가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몇 배 불려준다고 너가 정확하게 말을 했잖냐. 왜 이래요? 내가 언제요? 지금 보니까 그 집도 이 주연 언니 집이었고 당신들 다 개판되게 생겼는데 제가 여기 붙어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도 다 끝내자. 결혼은 무슨. 됐고. 주연 언니, 네? 상간녀 소송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과 남편은 상간녀에게 돈도 뜯긴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가관이었죠. 난장판이었어요.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저희 아빠가 입을 떼셨습니다. 다 됐고 우리 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오늘부로 다시 뵐 일은 손에 꼽을 겁니다. 다시 건강 회복한다고 해도 우리 회사 나오지 않아도 되고, 지금 너네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짐은 사람 불러서 내일 다 그쪽 집으로 보내놓으마. 상간녀 소송 확실히 진행할 거고, 이쪽 우리 딸 형님이라는 분 이혼 소송 비용도 내가 댈게. 감사하니 말이야. 돈도 뜯기시고 아들 둘은 이혼남 됐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말년에 복이 터지시네요. 딸, 가자. 아빠가 미안했다. 이젠 옆에서 지켜주마. 형님이란 분도 가시죠. 밥이라도 함께 드시면서 얘기를 나누시죠.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어머님,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을 뒤로한 채로 저희는 모두 병원을 나왔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니 참 제가 간을 주는 수술을 시작했으면 어땠을지 정말 끔찍하더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운이 좋게 간을 받게 되어서 전 남편은 건강을 되찾았다고 했고요. 이혼 소송도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모두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과 전 남편은 돈을 상간녀에게 뜯겨 고소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후로는 3명이 단칸방으로 이사 갔다는 소문도 무성하더군요. 저와 형님은 정말 인생의 절친이 되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가장 힘들 때 저를 도와준 아빠와 관계를 회복해서 손녀딸도 보여드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잘못하면 벌은 꼭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건강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